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이 시간에는 글로벌 메이커들이 왜 9만 명 이상의 인원을 삭감하고 있는지, 한국 자동차 메이커들은 어떤 움직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자동차 산업은 세계 판매가 감소하면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재고가 많아지면서 이익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동차,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 등 미래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비 규모가 이전보다 훨씬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년 만에 한 번 찾아오는 자동차 대변혁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하여 자동차 메이커들은 이익 확보와 막대한 미래 기술 투자비를 마련해야 하는 두 가지의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19년 최고의 업적을 이룬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 아우디 등 독일의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앞장서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면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GM, 포드, 닛산, 폭스바겐 등 세계적 자동차 메이커들 뿐만 아니라 컨티넨탈 등 세계 최대의 부품업체들도 인원 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한국 자동차 메이커들의 행보는 아주 느리게만 보입니다. 리먼 쇼크 후 세계 자동차 산업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판매는 2년간 07년 대비 11%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GM은 도산하였고 도요다는 영업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각사에서 실시된 구조조정으로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실직했습니다. 2009년 이후 미국, 유럽, 일본의 주요 메이커들의 종업원 수는 계속 증가하여 240만 명에 달했지만 18년에는 약간 감소했습니다. 19년 각사에서 발표된 구조조정 대상 인원은 약 9만 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우디는 2025년까지 독일 내 종업원의 15%에 해당하는 9,500명을 삭감합니다.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하여 TT 쿠페도 단산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다이밀러도 업적 향상 추진의 일환으로 관리직을 포함하여 1만 명을 축소한다는 계획이고 BMW는 2022년까지 5,000명, 6,000명을 삭감합니다. 메인스트림 브랜드도 예외가 없습니다. GM은 18년 11월 미국 내 5개 공장을 포함하여 세계 7개 공장 폐쇄와 14,000명의 인원 삭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포드는 12,000명을, 닛산 자동차는 12,500명의 삭감책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 세계 판매의 40%를 전기차로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운 폭스바겐도 독일 내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함에 따라 2023년까지 7,000에서 8,000명을 정리합니다. 자동차 부품 세계 2위인 컨티넨탈은 세계 7개 공장 폐쇄와 29년까지 24만 명 종업원 중 2만 명을 삭감 또는 전환 배치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폐쇄 대상이 대부분은 엔진 관련 부품 공장으로 전동화에 의한 수요 감소를 대응한다는 전략입니다. 당연히 자동운전과 커넥티드카 분야에 경영 자원을 집중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자동차 메이커뿐만 아니라 부품업체에서도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는 배경에는 전기차 등 미래 기술을 대응하는 전략도 있지만 신차 판매 부진에 의한 경영 악화 요인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8년 세계 판매 대수는 전년비 0.5% 감소한 9,581만 대였습니다. 19년도 계속 감소하여 9,200만 정도로 예상됩니다. 미국, 유럽 등 일본 선진국 시장뿐만 아니라 캐나다, 한국 등에서의 신차 판매는 포화 상태를 맞고 있습니다. 인구의 고령화 진전, 라이드 쉐어링 확대, 젊은 사람들이 차에 대한 관심 부족이 증폭되면서 앞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됩니다. 세계 차량 보유도에서는 06년 6억 대에서 16년 13억 대로 팽창했지만 30년에는 17억 대로 포화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리먼 쇼크의 판매 감소 시대에는 그래도 자동차 메이커들에게 희망이 있었습니다.
중국 등 신흥국 시장에서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에 맞추어 현대차그룹, 닛산 등 각사는 공격적으로 공장 생산 능력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수요가 감소하는 수축기에 접어들면서 종래의 대량 생산 시스템은 한계를 맞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면서 최대 시장이 되었던 중국 시장은 2년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독일계, 일본 업체들은 판매 성장을 이루고 있는 반면 브랜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미국, 한국, 프랑스 메이커들의 실적은 최악 중에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팽창주의를 강력하게 추구했던 닛산의 사례는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닛산은 2011년 카를로스 고니 리더십으로 닛산 파워 88이라는 중기 경영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마켓쉐어 8%, 영업이익 8%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설비 확장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북미 시장, 신흥국 시장에서의 판매가 정체되면서 설비 과잉 문제로 업적 악화 요인이 되었습니다. 푸시 판매의 지속으로 최대 수익원이었던 미국, 아시아 시장에서 수익이 대폭 감소하고 있고 유럽 및 일본, 기타 지역에서는 적자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9년 상반기 결산 내용을 보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비 85%가 감소한 312억엔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겨우 0.6% 수준입니다. 구조조정을 서두르지 않으면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구조조정의 핵심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14개 공장에서 공장 폐쇄도 포함하여 60만 대의 생산 능력을 축소합니다. 연간 생산 능력을 660만 대까지 축소하여 공장 가동률을 18년도 69%에서 22년 86%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 여기에 그룹 전체 종업원이 10%에 해당하는 12,500명을 삭감한다는 계획입니다. 과거의 투자분을 정리하고 선택과 집중의 효율화로 고정비 3,000억엔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성장 계획에 따른 이익 개선 1,800억엔을 포함하여 22년 8,700억엔이 영업이익을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어떠한가요? 현대차와 기아차는 팽창주의 덫에 걸려 그 후유증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해 왔습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성 회복 등이 큰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 2025라는 중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 문화와 일하는 방식까지를 포함하여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시작 단계로 보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나머지 메이커들의 현상을 분석해 봅니다. 르노 삼성, 한국 GM은 이미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와 GM이 하청 공장 위치로 전락한 상황입니다. 르노 삼성의 경우 19년 판매는 전년비 22% 감소한 22만 7,577대를 판매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중에서 이처럼 크게 감소한 메이커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내수에서 3.9% 감소, 수출에서 34% 크게 감소했습니다. 르노 삼성의 상품 개발, 마케팅 담당자들은 현대기아의 독주 시장에 차별화된 LPG SUV를 개발했습니다. 르노 삼성 내수 판매의 55%를 차지하는 이 QM6의 시장 가능성도 노조의 강경한 파업 투쟁으로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롭게 보입니다. 한국 GM의 판매는 전년 대비 9.9%가 감소한 41만 7,226대였습니다. 한국 GM의 판매 대표 차종은 내수 판매 전체의 46.5%를 차지하고 있는 스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아의 모닝과 국내외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스파크는 수익을 크게 창출하기도 어려운 차종입니다. 내수 시장에서 차종별 판매 대수를 고려해 볼 때 GM 본사는 한국 시장에 맞는 차를 개발하도록 허락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한국 GM의 생존 전략은 GM그룹의 브랜드로 차를 수출하는 것밖에 없는데도 임금 인상을 위한 파업이 계속되고 있으니 앞길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노조는 이제 귀족 노조를 넘어 천상의 노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노조원들도 지금 100년에 한 번 오는 자동차 대변혁의 시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챙기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모 그룹인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는 르노 삼성이 생산한 차를 팔아왔습니다.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닛산은 판매 정상화를 위하여 기존의 판매 방식을 지속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닛산은 영업이익률이 0.6%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플릿 판매 비율을 확대한다든지 리테일 판매에서 경쟁사 평균보다 높은 인센티브를 사용하면서 판매를 계속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르노 삼성에서 수입하여 닛산이 미국 시장에서 팔고 있는 로고의 판매는 전년비 19.8% 큰 폭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반면 경쟁사의 모델인 토요타 라브4가 4.9%, 혼다 CR-V가 1.4% 증가했습니다.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닛산은 과거처럼 판촉비를 높게 사용할 수 없다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올해 로고의 판매는 더 감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르노에 수출할 XM3의 물량 배정도 노사협의가 원만하게 타협되지 못하면 어려울 것이라는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천상의 노조원들이 이해와 협조가 없는 한 르노 삼성, 한국 GM은 언제든지 폐쇄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다국적 기업들은 정치적 논리를 우리나라 기업처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멋진 공장을 지어 판매를 많이 한 경영자보다는 몇 개의 공장도 쉽게 폐쇄하면서 쓰러져가는 회사를 재건시키는 경영자들이 구조조정의 신으로 평가되고 훨씬 더 존경받고 연봉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에게는 낭비와 비효율이 높다고 판단하면 르노 삼성, 한국 GM의 공장도 언제든지 폐쇄를 할 것입니다. 르노 삼성과 한국 GM은 이미 쌍용차가 걸었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쌍용차는 10년 이상 지속된 영업 적자와 강력한 파업을 거치면서 죽음의 연못, 쌍용의 지옥에 빠진 상황입니다. 산소 호흡기를 댄 순간 살아야 한다는 새로운 의지가 기적처럼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노조들은 경영자 측과 호흡을 같이 해야 되겠다는 위기감과 절박감을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은 위기감과 절박감만으로는 성공시키지 못합니다. 쌍용차의 턴어라운드 계획을 수립하는데 저 자신도 강연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강연했던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생존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4가지 요소가 만족되어야 합니다. 당면한 위기 관리를 위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새로운 경영진과 노조가 고통분담하면서 경영 위기를 안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테이크홀더와의 관계 재구축을 위하여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발표해야 하는데 완전치는 않지만 2024년까지 중기 생산 계획을 노조와 공유하였습니다. 자금 문제 해결은 죽느냐 사느냐의 시간의 문제입니다. 마힌드라도 적극적으로 재투자할 의향을 보이며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사업 정상화가 남게 됩니다. 전략적 중점 목표를 설정하고 조직을 개혁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하면서 매출 증대와 원가 절감 활동을 추진해야 합니다. 10만 대 정도를 판매하고 있는 쌍용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 쌍용의 도전이 부디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르노 삼성과 한국 GM의 천상의 노조원들도 지혜로운 구조조정의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촉구해 봅니다. 그 성과의 열매는 나중에 충분히 맛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